사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명에 유전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매일 되풀이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입에 넣는 것, 낮 동안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밤에 어떤 마음으로 잠드는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반복이 세포를 날마다 바꾸며 수명이라는 큰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오늘은 100살이 넘어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 이른바 장수인의 연구와 최신 노년의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장수체질 상위 5가지를 순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로 소개할 걷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건강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의 첫 번째 자리에는 식사나 운동보다도 수명을 크게 좌우하는 의외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는 비용이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면 아무리 건강에 신경 써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마지막까지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며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루틴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번째 순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65살 이상 여러분을 위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과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채널 구독을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수체질 5번째는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핵심은 장을 더럽히지 않는 식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생각하며 무엇을 먹어야 할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토가 좋다, 등푸른 생선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만 계속 드시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장 상태를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출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둔해지고 변비가 생기거나 영양 흡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장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먹어도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 안에 쌓인 노폐물이 썩어 유해 물질이 되고 이것이 온몸을 돌며 혈관을 노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을 더럽히지 않고 젊고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수 식재료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상 루틴에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다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끈적하고 미끄러운 식재료를 뜻합니다. 미역, 다시마, 귀리 같은 식품은 장 안에서 수분을 머금어 젤처럼 변하고 들러붙은 찌꺼기를 감싸 깨끗하게 밖으로 밀어냅니다. 장수하는 분들의 밥상에는 미역국이나 끈적한 반찬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의 조합입니다. 나토만 요구르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토에 김치를 섞거나 된장국에 발효 재료를 더하는 식입니다. 균에도 궁합이 있어 다양한 균이 함께 들어올수록 장내 환경은 꽃밭처럼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단백질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나 생선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워져 차나 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빵과 커피로 끝내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벽이 얇아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매 끼니 손바닥 한 컵 분량의 단백질을 떠올려 보세요. 달걀 하나, 두부 반모 또는 고등어 반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장은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번째, 장수 체질의 핵심은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출하는 힘을 키워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이어서 장수 체질 4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평소에 중요하다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매일 걷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 동네를 걷다 보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은 만보계를 보며 아직 5,000보밖에 안 됐네. 오늘은 10,000보를 채워야지 하면서 이미 지친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리해서 하루 10,000보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흔을 넘긴 이후에는 하루 4,000보에서 7,0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보행은 무릎과 허리 관절을 상하게 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몸 안에 늘릴 위험까지 있습니다. 오래 건강한 분들은 걷기를 운동으로 여기기보다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즐깁니다. 여기서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저축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저축이 아니라 근육을 쌓는 저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5cm만 넓히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마트에 갈 때 조금만 더 크게 다리를 내딛어 보세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앞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을 떠올리면 됩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큰 근육이 사용됩니다.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던 근육들이 이 작은 변화로 자극을 받아 효율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계절을 느끼는 것입니다. 길가에 작은 꽃이 피었네. 오늘 바람이 참 시원하네. 하늘이 참 맑구나 하고 오감을 사용하며 걷는 순간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자극을 받아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과 풍경을 즐기며 고개를 들고 걷는 것은 몸과 뇌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상위 순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로 중요한 장수 체질은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잘 자리 잡혀 있는지 여부가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명까지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3번째 핵심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컵 한 잔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며 그냥 물 한 잔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 잔의 따뜻한 물이 가진 힘은 웬만한 위장약보다도 훨씬 깊고 넓은 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땀을 흘리며 수분을 잃고 그 양이 대략 컵 한 잔 정도에 이릅니다. 아침에 일어난 몸은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속이 텅 빈 상태가 되고 혈액 역시 끈적해지기 쉬워집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이 아침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아니라 천과 가까운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 식도를 지나 위로 부드럽게 내려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속이 서서히 데워지면서 잠들어 있던 장기들이 이제 아침이야 움직일 시간이야 하고 부드럽게 깨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하루 종일 흔들리기 쉬운 자율신경의 균형도 차분히 맞춰집니다. 실제로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해 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특별한 노력 없이 생활 속에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차를 우린 뒤 한 모금 마신다거나 집안의 작은 제단에 물을 올리며 스스로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소박한 반복이야말로 장수의 바탕이 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날 밤 주전자에 물을 담아두었다가 아침에 끓이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잠시 더 둔 뒤 김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입김을 불어가며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바쁜 날에는 전자레인지로 든 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이며 몸속을 서두르지 않고 적셔주는 것입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며 오늘도 눈을 떴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빌어주는 이 한 잔은 그 어떤 고가의 관리보다 깊은 안티에이징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수 체질은 식사나 운동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바로 뇌를 깨끗이 씻어주는 깊고 질 좋은 잠입니다. 요즘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한밤중에 몇 번씩 깨거나 새벽같이 눈이 떠져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 속에서는 놀라운 정화 작업이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 안을 흐르는 특수한 액체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리듯 흘려보내며 이른바 뇌의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해줍니다. 그 안에는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진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전체를 청소하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잠은 많이 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수면 시간 역시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6시간이나 7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낮 동안 심한 졸림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잠의 깊이입니다. 특히 잠들고 처음 맞이하는 약 1시간 반 이때 찾아오는 깊은 잠에서 뇌를 얼마나 충분히 쉬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밤의 작은 의식을 2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조명을 낮추는 습관입니다. 우리 집 조명은 밤이 되어도 생각보다 너무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처럼 하얗고 강한 빛은 뇌를 계속 깨워놓아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식사가 끝나면 천장에 불을 끄고 스탠드나 간접 조명만 켜보세요. 은은한 주황빛의 조명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면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머릿속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불 속에서 내일 병원 가는 일이 마음에 걸리거나 낮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걱정은 머릿속에 두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잠들기 전 작은 수첩에 걱정되는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첩을 덮는 순간 이제 이 문제는 종이에 맡겼으니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에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은 애써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수고한 자신을 쉬게 하고 뇌를 깨끗이 씻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불빛을 낮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잠자리에 드는 이 습관이 쌓일수록 몸과 기억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첫 번째 자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음식운동, 아침 습관, 밤의 수면까지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더라도 만약 이 첫 번째 요소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건강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수체질의 최종 핵심,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혹시 마음가짐 같은 이야기로 들리셨나요? 하지만 이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로 확인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된 연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하며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그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재산의 크기도 아니었고 명성도 아니었으며 수치로 관리되는 건강지표 역시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반대로 고립감과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높아지며 그 영향은 하루에 담배를 여러 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몸속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노화를 눈에 띄게 앞당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매일 누군가와 어울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억지로 관계를 늘리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감이란 내가 사회회 속에 분명한 자리가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로 여겨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의 말을 하나 더 보태는 것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로 끝내지 않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하고 한마디를 더 건네보세요. 마트 계산대에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눈을 마주치며 전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교감이 몸속에서 행복과 안정을 돕는 물질을 분비시키고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데까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를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울 때는 화분 하나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버릴 존재가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감각은 삶의 의욕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식물과의 일상적인 교감은 조용하지만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3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준 몸에게 수고했다며 말을 건넵니다. 실수와 후회가 있어도 그것 또한 내 인생의 일부였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긴 세월을 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장수의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수 체질 5번째는 장을 더럽히지 않는 식사 습관이었고, 4번째는 걸음수에 집착하지 않고 보폭을 넓혀 삶 속에서 걷는 방법이었습니다. 3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습관이었으며, 2번째는 조명을 낮추고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돌아보면 이 가운데 특별한 기계나 어려운 기술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아주 작은 습관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선택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힘은 어떤 비싼 약보다도 분명하게 몸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일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건네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내일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예순 이후의 삶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몸의 관리법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